담양군이 메타프로방스 사업과 관련해 고위 법관 출신들을 변호사로 선임했는데 선임한 이유와 수임료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50대 주부를 잔혹하게 살해한 10대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가출 청소년이었습니다. 임금 협상안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는 광주 시내버스 노사. 다음 주 파업 가능성도 있는데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광주와 전남 일부 시군의 공동학군제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장유고 광주시 교육감이 포괄적 공동학군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20개가 넘던 신고 전화가 다음 달부터 119, 112, 110 3개 번호로 통합 운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업 좌초 위기에 놓인 담양 메타프로방스 법정 다툼과 관련해 탄원서 일부가 조작됐다는 내용 보도해드렸는데요. 이상한 점은 탄원서뿐만이 아닙니다. 담양군이 대법관 출신 김황식 전 총리 등을 변호사로 선임했는데 선임한 이유와 수임료는 밝힐 수 없다고 합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의 실시 계획 인가가 무효라는 2심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담양군은 고문 변호사가 아닌 외부 변호사 3명을 더 선임했습니다. 추가로 선임된 변호사는 다름 아닌 대법관 출신이자 전 감사원장이기도 한 김황식 전 총리, 그리고 김 전 총리를 선임하기 열흘 전에는 광주지방법원장 출신인 장병우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담양군과 함께 소송에 참가하는 메타프로방스 사업 시행자 측 변호인이기도 합니다. 인허가 관청과 시행자 측을 동시에 변호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군청과 사업자의 공동변론에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기초자치단체가 이른바 거물급 변호사 2명을 함께 선임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광주 MBC는 이들 변호사의 선임 배경과 수임료를 확인하기 위해 담양군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담양군은 수임료 내역의 공개를 거절했습니다. 해당 변호사들에게 의견을 물은 결과 수임료는 영업상 비밀이라며 공개를 반대해 공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담양군이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고 하면 세금이 어떻게 쓰여졌는가가 국민의 알 권리의 기본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막연히 영업 기밀만을 이유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지 않나. 담양군은 정관들을 선임한 이유에 대해서도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50대 주부를 살해하고 강도 행각을 벌인 10대 가출 청소년이 하루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택배 기사를 가장해 주부가 혼자 있는 집을 노려 범행했습니다. 정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50대 주부를 살해한 용의자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가출 청소년 17살 최모군이 연행됩니다. 50살의 주부 조모 씨가 아파트 욕실 바닥에서 흉기에 수십 차례 찔려 잔혹하게 살해당한 채 발견된 지 하루 만입니다. 범행 직후 부산으로 도주했던 최군은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돌아가신 분한테 하고 싶은 말씀 없습니까? 지난 27일 오전 학교에 가겠다며 영암에 집을 나선 최군은 광주로 와 아파트 계단에서 하룻밤을 노숙했습니다. 그러나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던 최군의 일탈은 결국 끔찍한 범행으로 이어졌습니다. 미리 흉기 여러 점을 집에서 챙겨 나왔던 최군은 택배가 왔다며 주부가 혼자 있는 아파트 4층 문을 두드렸고 문을 열고 나온 50살 조모 씨를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최군은 집안에 2시간여를 더 머물며 노트북 등을 훔쳤고 집안에 남은 자신의 흔적을 닦아내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사전에 가족들이 나오는 것을 밖에서 지켜보는 것, 그다음에 택배 박스를 빈 박스를 가져다가 택배 기사로 위장한 것. 경찰은 최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훔친 것으로 보이는 신용카드 5장을 최군이 가지고 있는 점으로 미뤄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너무 많은 긴급 전화가 신고자들의 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었죠. 정부가 20개 정도인 기존의 신고 전화를 119, 112, 110 3개로 줄이기로 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안산 단원고 학생과 승객들이 119에 23건, 112에 4건의 신고를 하는 동안
정작 해양 긴급신고번호인 122에는 단 한 건의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받은 119와 112는 다시 해경으로 연결하는 이른바 3자 대화 방식으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정부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제 역할을 못했던 긴급신고번호 21개를 3개로 줄이기로 결정하고 첫 시연을 가졌습니다. 신고자분 제주도 112 상황실로 전화를 돌려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세요. 예, 잠시만요. 긴급 대응이 필요한 재난과 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119와 112로, 비긴급 상황인 민원 상담은 110으로 분리 운영해 골든타임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3자 통화 방식에서 공동 대응 체계로 바뀌면서 이제 신고자가 해당 기간을 따지지 않고 신고를 해도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19에 전화를 해서 혹시 112에 관련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신고자의 위치, 지금까지 하신 말씀, 그다음에 신고자가 누군지 이런 상황이 같이 전달되기 때문에 광주 전남 제주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뒤 10월 말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협상안을 놓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다음 주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쟁점이 무엇인지 김철원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사 대표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만났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 조정이 결렬되면 시내버스 노조는 내일부터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갑니다. 쟁점은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입니다. 이틀 전만 하더라도 노사의 차이는 5.5%포인트였지만 하루 만에 4.7%포인트로 줄어들었습니다. 노조의 찬반 투표가 시작되는 내일 오후까지 얼마나 간극을 줄이느냐가 관건입니다. 올해 서울시와 부산시에서 타결된 임금 인상률 부근에서 타협점이 찾아질 거라는 관측입니다. 문제는 비정규직인 중형버스 운전원들의 정규직화입니다. 60세 정년을 마치고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중형버스 운전원 780명의 신분을 65세까지 정규직화해달라는 게 노조의 입장입니다. 노예처럼 부려먹고 사용주들이 정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사측은 임금 협상과 상관없는 사안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여기서 다룰 문제가 지금 아니에요. 임금만 해서 금년에 명년에 가서 할 문제입니다. 광주 시내버스 운전원들은 2,300명이고 이 가운데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은 1,300명입니다. 파업 찬반 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되면 노조는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준법 운행, 부분 파업 등으로 수위를 높여간다는 계획입니다. 노사의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가 민간기업에게도 동참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기아차 협력사 등 민간기업의 인사 노무 담당자 50여 명을 초청해 설명회를 갖고 민간 부문도 고용 전환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7월 14일에도 기아차 광주공장과 금호타이어, LG 이노텍 인사 노무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공동학군제 도입 논의에 불씨가 당겨지고 있습니다. 전남 도교육청에 이어 광주시 교육청도 논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상생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광역 단위로 논의하고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장혜욱 광주시 교육감이 공동학군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동학군제는 광주와 화순만의 문제가 아닌 나주와 담양, 장성 등 광주 인근의 지자체와 포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남과 광주가 함께 공동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저희들은 연구할 생각입니다. 장 교육감은 정부와의 누리예산 갈등으로 재정난에 부딪혀 직선 이익의 핵심 공약인 고교 무상급식을 추진하지 못했다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또 수시 중심의 변화된 입시 체제에 대응해서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는 등 남은 2년 동안 혁신 교육에 정진하고 채용 비리가 없는 사학을 만들기 위해 사학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 체험과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호남권 잡월드 유치에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의료 격차.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전라남도가 올해 공공의료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요. 22개 시군의 의료 환경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전남 지역 의료시설의 병상수 총 3만 9천여 개 가운데 57%인 2만 2천여 개 병상이 목포와 순천 등 5개 시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완도와 진도, 신안 등 섬 지역은요. 병상수가 각각 300개에도 미치지가 못했습니다. 전남에 있는 의료인 역시 전체 2,900여 명 가운데 절반이 5개 시에 몰려 있습니다. 진도에는 의사가 32명밖에 안 되고요. 구례에는 치과의사가 7명밖에 없습니다.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노동간 차이에 따라서 의료 서비스 혜택도 격차가 컸습니다. 완도와 장흥, 진도 등 도시에서 먼 군 지역 환자들은 1시간 안에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가기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전라남도는 농어촌 지역의 의료 보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올해 6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려면 의료 혜택의 빈부격차부터 줄여야겠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 이순환도로의 일부 구간에 다음 달 1일부터 하이패스가 개통됩니다. 광주시는 송암영업소와 유덕영업소의 하이패스 차로 공사가 모두 끝남에 따라 다음 달 1일 0시부터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이패스 차로는 상하행 2차로씩 운영되며 전국 고속도로에 설치된 하이패스와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이순환도로 1구간인 소태영업소의 경우 9월 1일에 하이패스가 개통될 예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강조 구간을 맞아서 광주 전남 지역 주요 사업장과 건설 현장 관계자들이 모여서 안전문화 정착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을 열고 산재 예방에 힘쓴 유공자를 표창하는 한편 사업장 재해 예방을 위한 과학적 안전관리 기법 등을 공유했습니다. 광주 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개회식을 갖고 사흘간의 열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목공예 등 24개 직종 17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하는 이번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는 광주 장애인 종합복지관 등에서 모레까지 치러질 예정입니다.